우리 긍정학원 한번 하고 그리고 오늘 또 준비된 내용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긍정학원은 오늘 긍정학원은 2번 할게요. 자기한테 좋은 것을 허락하는 긍정학원이고요. 이런 문장이 평상시에 자기한테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허리 펴시고 자, 일단 먼저 호흡에 집중하시고 자, 문장 천천히 보시면서 자기 안에 깊게 받아들이고 싶은 문장을 하나 고릅니다. 자기 안으로 깊게 정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깊게 숨을 쉬면서 한 3번 정도 해당 문장을 자기 안으로 깊게 받아들입니다. 또 다른 문장 고르시고 같은 방식으로 깊게 숨을 쉬면서 문장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서 사랑, 감사, 행복, 설렘과 같은 감정도 불러오세요. 자, 2번째 페이지입니다. 역시 문장 천천히 보시고 와닿는 문장 하나를 고르셔서 자기 안으로 깊게 받아들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역시 문장 천천히 하나씩 보시고 와닿는 문장을 고르시고 자, 크게 3번 정도 호흡하면서 문장을 깊게 받아들입니다. 빨리 음소거 되어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메시지는 과감하게 시작해야 된다. 이 표현이요. 지금 뭔가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 주제가 있나요? 저는 이거 보면서 제가 요새 뭔가 예전엔 했었던 거이고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에 대한 주제가 2개 정도 떠오른 게 있거든요. 저한테 주제가 2개 정도 떠오르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시작해라 이런 말을 듣고 조금 자극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오늘 이런 자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거지 이런 거 말고요. 이걸 할 수 있게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결단하고 내가 정말 내가 생각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조금 과격하게 죽을 각오로 일단 한다. 내가 진짜 죽을 각오로 과감하게 한번 해보고 웬만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본다. 이 결과가 좋든 좋지 않든 한번 끝까지 가보자.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결단하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강하게 추진하는 거예요. 결단, 용기, 명료한 의도를 갖고 시작하는 거. 이런 단어들을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죠? 결단하고 용기하고 명료한 의도를 갖고 한번 해보자. 자, 이게 되려면 일단 마음이 맑아야 돼요. 항상 모든 거에 기반은 마음이 맑은 상태인 것 같아요. 마음이 맑아야 되고 마음이 맑으려면 이런 결단, 용기, 명료한 의도 이게 살아남으려면 외부 자극이 이 마음에 들어오는 걸 조금 걸러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쇼츠랑 이런 거 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쇼츠, 인스타그램 남들이 올린 게시물 보면서 막 부러워하고 막 거기에 좌절하고 자괴감 느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시면은 이런 게 자기 마음에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먹는 것도 사실은 그 아무거나 맛있는 거 막 먹으면 사실 그 위에서 소화를 잘 못 시키고 소화를 못 시킨다고 해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신을 좀 더 몸과 정신을 맑게 하는 음식들이 있고
생각하게 하는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생각하실 건 몸과 정신에 아무거나 집어넣지 말자.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정신도 맑아지고 이런 결단, 용기, 명료도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기 장애물 셋을 얘기하는데요. 포기의 유혹과 두려움과 문제들의 발생.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에 개의치 않는다. 뭐 이렇게 표현했어요. 개의치 않는 막힘이 없는 상태에 놓일 때 마침내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멘탈 혁명이 필요하다. 막 이렇게 여기서 이제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그래, 나 이거 할 거야. 근데 이런저런 문제들 두려움이 있어? 아, 개의치 않아. 일단 밀어붙이고 나는 충분히 검토했고 이게 나한테 중요하다는 거 알고,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것도 미리 알았고, 그리고 그냥 간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세 가지 뛰어넘어야 될 유혹이, 아, 포기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거랑 너무 무서운데 잘 될까? 이거랑, 아, 그렇게 되면 연구소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뭐 이것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거 아닐까? 이런저런 걱정들. 세 가지가 맞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거에 부딪히면은 그냥 하지 말까?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특히 마음이 약해진 상태에서, 마음이 탁하고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유혹들이나 이런 거 오면요, 그냥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수행하느냐, 얘네들을 넘어서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포기하지 말고, 이거 그냥 문장을 바꾸면 이거 포기하지 말고, 두려움에 개의치 말고, 이 문제들 개의치 말고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할까 말까 망설이거나 해도 이걸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있으면, 네, 개의치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간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벽에 부딪혔다라는 거, 여기 이제 산에 오르는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벽에 부딪혔다고 느끼시나요? 제가 이거는 아무한테나 아무 시점에 던져도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항상 벽에 부딪힌다는 느낌을 갖고 살거든요. 왜냐면 뭐 워낙 많잖아요. 인생의 스트레스를 구분해 봤더니 사람들한테 스트레스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요? 라고 물었더니 96가지 분류해낼 수 있다고 했죠. 96가지 범주로 96가지면요, 그냥 사는 게 스트레스라는 뜻이라고 봐야 돼요. 거기에는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뭐 새로운 일을 추구하는 거, 직장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살면서 건강 문제로 벽에 부딪혔던, 뭐 일적인 문제로 벽에 부딪혔던, 아니면 요새 뭔가 퇴행하는 느낌 때문에 부딪혔던, 이런 거 되게 많죠. 그리고 벽에 부딪혔을 때는 좀 더 무거운 아령을 준비해서 이제 익숙하고 편안한 영역을 넘어서 통제 영역을 확장해야 될 시기다. 벽에 부딪히지 않았더라면 관심 두지 않았을 해법들을 찾아 나서야 될 시기다. 이거는 확실히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뭔가 벽에 부딪혔다고 생각해서 고통이 올 때 우리는 변화를 모색하게 돼 있거든요. 편안할 때 변화를 모색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고통이 더 클 때, 그러니까 극복 가능한데 클 때, 그걸 생각하면 너무 쓰리고 막 자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참회라는 걸 하게 되죠. 나의 어리석음에, 나의 마음, 내가 그렇게 예를 들면 욕심이든 분노든 뭔가에 눈이 멀어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했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 고통 속에서 막 참회하게 되고, 참회하고 명상하면 마음이 투명해지거든요. 그게 좀 신기하지 않나요? 탐욕을 갖고 분노하고 욕망에 빠지면 마음이 이렇게 생존 모드로 빠져서 이렇게 둔탁해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소스필드에 접촉이 안 된다, 뭐 이런 표현도 쓰시는 거죠. 근데 그 고통 속에서 참회하고 명상 속에 있으면 마음이 투명해져서, 투명한 상태에서 아까 온갖 가능성과
온갖 세상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 주파수들이 이렇게 수많은 너무나도 많은 그 가능성의 주파수들이 움직이는 공간이 소스필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투명한 상태에서는 거기에 접촉이 가능하고 비과학적인 얘기인데요. 워낙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네, 명상할 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뭔가 지금 상황을 보는 것도 투명하게 잘 보이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원하는 그림이 뭔지에 대한 그 양자장, 소스필드라고 하는 곳에 가장 원하는 소스도 눈에 잘 보이고요. 그리고 그 소스필드의 주파수가 움직이는 것도 잘 캐치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에서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울부짖고 이런 거 말고 참여하고 명상할 수 있으면 의식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훨씬 투명해질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액션을 뭘 해야 될지가 너무나 잘 보이는 상태가 되고, 심지어는 쉽게 잡을 수 없는 어떤 기회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잡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를 수 있어서, 그래서 벽에 부딪히고 고통에 빠졌다는 생각이 들 때는 참여하고 명상하자. 그리고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다. 히말라야 등정이 꿈인 사람들은 수천 시간 동안 암벽을 오르는 연습을 하는데, 수천 시간 암벽 타기 연습이 없으면 히말라야는 그림의 떡이고, 근데 이 사람들 산에 오르다 보니 오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계속 더 높은 산을 찾게 되고, 그러다가 마침내 세계 지붕까지 올라가겠다고 열정과 노력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사람들이다. 이 열정과 노력을 확장시켜 나간다라는 거예요.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해요.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저 이번에 50 이제 50이 됐는데 참 믿어지지 않는 나이인데, 어른들이 옛날에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뭘 먹어도 맛이 없고 뭘 해도 재미가 없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으시나요? 뭘 먹어도 맛도 별로 없고, 막 우리 애들 먹는 거 보면 와 맛있다 막 이러면서 먹거든요. 저희 둘째, 첫째는 기숙사가 있어서 잘 못 보고, 둘째는 중학교 2학년인데 한참 뜰 때라서 그런지 몰라도 엄마가 뭐 이제 갈비찜이든 뭐든 이렇게 해주면 막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걸 처음 먹는 것처럼 막 감탄을 하면서 뭐 그러거든요. 그 아이를 보면서 똑같은 걸 먹어도 그런 맛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느낀 거는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건 나한테 더 이상 행복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감사한 일이긴 한데, 편안한 상태에서, 그리고 사실 어떤 분, 제가 이 얘기도 예전에 했는데, 어떤 분 유럽 여행이나 이런 여행 가면 그분은 좀 많이 다녀오신 분인데 재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유럽 맨날 성당만 다닌다 그러고, 그래서 성당 자기를 안 들어갔는데 여기 입구에 앉아 있고, 그 성당 그런 느낌. 저한테는 멋진 풍경을 본다든지 그런 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예쁜 곳을 본다는 게 막 너무 행복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그곳에서 그거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느낌이지 막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행 간다는 게 많은 분들을 행복해 하시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그냥 가서 멋진 풍광을 보는 것도 그냥 그렇고 거기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그냥 그렇고, 그래서 막 그렇게 설레이는 일이 저한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일에 많이 시큰둥해진 거죠. 저한테 새로운 연애를 할래? 정말 너한테 이상형이 되는 여자를 붙여줄게. 연애를 한번 해봐. 이래도 이게 너무 시큰둥한 거예요. 연애를 했다 쳐. 예를 들면 오늘 데이트를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건데? 그 여성분하고 나는 어떻게 되는 건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그 여성분을 만족시켜줄 자신이 없다. 뭐 계속 데이트할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도 시큰둥해. 그러면 죄송해요. 이게 아직 안 시큰둥한 분들한테는 이런 말이, 제가 뭐가 흘러 넘치게 많아서 시큰둥한 게 아니에요. 이게 나이도 나이인 거고,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열정과 노력을 확장시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한테 이렇게 심어진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향성을 잡고 방향성을 향해 나아갈 때 오는 그 만족감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쾌락과 만족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앞서 얘기한 거는 아무 노력을 하지 않고도 주어지는 그 쾌락적인 감각들 있잖아요. 그 맛의 감각이든 시각적 감각이든. 근데 내가 노력 없이 주어지는 그 감각은 어느 순간부터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느낌을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산에 오르는 게 좋은데 처음에는. 근데 조금씩이라도 도전적인 게 되고 성장한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계속 더 높은 산을 막 갈 거예요. 그리고 세계 지붕까지 올라가겠다 이런 거는 이제 체력도 되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그런 건데 꼭 그 히말라야를 가지 않아도 그냥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산 가는 것 매번 똑같은 산 가는 건 좀 안 좋고 뒷동산 그러니까 뒷산 가는 건 그럴 수 있지만 산을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새로운 산 가는 걸 더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가끔은 새로운 도전이 되고 내 능력보다 조금 더 힘든 산 가는 걸 좋아하시고 그럴 건데 근데 어찌 보면 이제 그냥 하고 싶은 얘기 그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산다는 게 그렇게 좀 자신의 열정과 노력을 조금 확장시키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만족감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돈이 많아서 그냥 쾌락적인 것들을 사거나 경험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냥 저의 심리학적 지식으로는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주어지고 내가 뭔가를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별로 저는 부럽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돈이 너무 없는 삶도 괴로운 삶이 맞는데 그러니까 적당히 주어지고 돈도 적당히 주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일에서 내 능력 이상을 조금씩 발휘할 수 있게끔 노력하면서 사는 삶이 우리 몸의 균형이 맞지. 그리고 여유 있는 스케줄이 좀 있으면 좀 자기 돌봄 활동도 할 수 있고 그 활동 속에서 뭔가 열정을 갖고 노력하는 거 이런 게 우리 건강에 중요합니다. 정신 건강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취미 생활이 됐던 아니면 일적인 게 됐던 내가 재미를 느끼고 열정을 느끼고 조금 더 확장해 볼까? 조금 더 해볼까? 이런 시도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운동이겠고 그 중에 하나가 명상의 깊이일 거예요. 운동하고 명상의 깊이는 기본으로 조금 더 확장해 볼까? 조금 더 확장해 볼까? 자꾸 노력하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기가 삶에서 하고 싶은 것들이 더 생기면 좋겠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전형적 패턴이라고 했는데 꼭 이거를 물질적 성공을 떠나서요. 그냥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을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공이라고 한다면 그 만족스럽게 살아간 사람들의 전형적 패턴이라고 봐야죠. 방향성이 있고 조금씩 더 확장해가면서 노력하고 거기서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원하는 것을 그냥 원해서는 안 되고 좀 더 통렬하게 원하자. 숨이 막힐 정도로 원하자. 목숨을 걸고 원하자. 이 사람 너무 막 사람을 동기부여를 하려고 막 이렇게 강한 워딩을 쓰는데요. 이제 이유가 있어요. 원하는 걸 얻으려면 그냥 단순히 원해서는 쉽게 포기한다는 거죠. 쉽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쉽게 포기하고 문제가 생기면 쉽게 막혀버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뭐든 목숨 걸고 하자. 정말 내가 이거를 진짜 얻기 위해서 미친 듯이 할 거다 이렇게 마음 먹어보자 이런 거죠. 자, 버티는 사람에는 개구리 이야기 나옵니다. 3마리 개구리. 당연한 얘기지만 보죠. 개구리들이 생크림통에 빠져서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배가 불룩해질 때까지 생크림을 잔뜩 먹고 난 개구리들은 통 밖으로 나가려고 애써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통이 생각보다 깊이 빠져 있었고 다른 개구리들이 몰려와서 통 주변에서 삥 둘러앉아서 3마리의 개구리를 비웃었대요. 나쁜 개구리들이네. 꺼내줄 생각을 해야지. 비웃어. 3마리의 운명은 결정됐던 것처럼 보였고 마침내 개구리 2마리는 통 밖에 개구리들의 예언대로 포기를 한 채 크림 속으로 빠져서 숨을 거두었고 3번째 개구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허우적거렸다는 거죠.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계속 최선을 다해서 허우적거리다 보면 드디어 성공을 거두게 되고 끊임없이 발버둥친 덕분에 생크림이 딱딱한 버터로 변해서 이를 딛고 통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밑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거의 모두가 하는 말이 정말 힘들어서 이렇게 더 할 수는 없는 생각이 들 때마다 신기하게도 어디선가 아주 희미한 빛이 다가오더군요. 도움이 될 만한 상황이 나타난다는 거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 사실 이 개구리처럼 허우적거리라 그러면은 이미지상 좀 기분이 좀 찜찜하죠. 뭔가 허우적거린다라는 게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은데, 참회와 명상 상태에서 참여하고 명상 상태면은 소스필드에 접촉이 가능하고 거기서 새로운 기회나 새로운 주파수가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버티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고요. 누구나 한번 포기할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하고 유혹에 빠지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이게 인간의 본성인데요. 자, 버티라는 거죠.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포기하고 무대 뒤로 사라지면 무대에 다시 설 기회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이기려고 애쓰지 말고 버티는 데 집중해라. 버티면 힘이 붙는다. 네, 그래서 이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티면 기회가 찾아올 것이니 내가 한번 칼을 뽑고 여기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실행하고 있는 것은 힘들 때마다 의식이 탁해진다고 했죠. 힘들 때일수록 몸과 마음에 아무거나 집어넣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고 참여하고 명상하고 투명한 상태로 이걸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계속 상상하다 보면 기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게 이렇게 생각만 해도 그 느낌이 있죠. 사람이 참여하고 명상하고 그걸 노려보면서 꿰뚫어 보면서 어떻게든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왠지 그 사람한테는 기회가 열릴 것 같죠. 근데 이건 모든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뭔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갑자기 돈도 많아지고 쾌락적인 삶에 그냥 자기를 퐁당 담궈서 그냥 의식은 탁해지고, 그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쾌락적인 그 삶 속에 자기를 막 내맡기고 이러면 언젠가 당한다. 이 사람은 언젠가 무너지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곧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중요한 건 담대한 여정. 목표가 없는 삶은 문제가 나타나는 즉시 방향을 바꾸게 된다. 목표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겠느냐. 그래서 목표가 지금 내 삶에서 뭘 해보겠다는 그 목표가 없는 삶은 희망이 없는 삶이고요. 어찌 보면 희망이 없으면 눈빛에서 생명력이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희망의 불씨를 어떻게든 피워내셔야 돼요. 일적으로만 희망의 불씨를 피우면 너무 힘드니까, 소진되니까 자기 돌봄 차원에서도 목표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자기 돌봄. 그래서 취미생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씩 확장시키면서 이것도 목표가 있고 확장시키는 건 좋겠거든요. 산을 가는 거든, 뭐 좋아하는 커피숍을 다니는 거든, 여행을 하는 거든, 여기서도 뭔가 목표가 있고 또 일적으로도 목표가 있고, 그래서 희망이 있고 적절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내가 좋아하는 그 자기 돌봄 활동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또 하고 에너지를 얻고, 그래서 목표는 크고 담대하게 세우시면 좋겠고 과감하게 시행하고 크고 담대하게 세우고, 목표가 클수록 작은 문제는 작게 보이고 주관의 목표의 본질만 잘 지킬 수 있으면 그걸 크게 잡고 담대한 여정을 준비하는 게 좋고, 사소한 문제는 개의치 말고 그냥 나아간다 이런 거죠. 자, 오늘 내용의 주요 문장들 한번 짚어보면 우리한테는 나아갈 목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 상황을 돌파할 돌파구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매너리즘에 빠지고 뭐 정치돼 있다 생각이 들면 돌파구를 어떻게든 찾아보세요. 어떤 행동이 돌파구일까 이런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해야 돼요. 나를 지배하는 믿음과 가치를 알아차리고 이것이 나의 몸의 에너지를 어떻게 낮추는지를 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재설계해야 된다. 이 부분 있죠. 특히 의식이 탁해졌을 때 나를 지배하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얘기 했죠. 어떤 소스, 우리가 어떤 특정 주파수의 생각과 감정이 더 잘 반응하도록 우리가 세팅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의식이 탁해지면 내가 더 반응하도록 세팅된 그 신념들이 우리 안에 올라오거든요. 난 잘 안 될 거고 해봐야 소용없을 거고 이런 것들. 그리고 내 몸의 에너지를 되게 낮추겠죠. 악순환이에요. 몸이 탁해지니까 원래 내가 잘 반응하는 그 생각들이 올라오는 거고, 그 생각들이 올라오니까 내 몸의 에너지를 낮추고, 내 몸의 에너지를 낮추니까 또 회피하려고 또 그냥 아무 음식이나 아무 영상이나 이런 걸 막 보게 되고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이거 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 끊으려면 참회하고 명상해라. 그렇죠? 이거 끊으려면 참회하고 명상하는 방법밖에 없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훈련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긍정변화 모임 하는 이유가 어떻게든 이 8가지 긍정생활 양식을 우리 몸 안에 체화시키는 거고, 그 체화의 가장 중심축에는 미라클 모닝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새벽 시간에 저 같은 경우도 새벽 시간에 이게 기상시간이 들쑥날쑥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멍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헬스장에 가면 헬스장에 요새 경사도를 높여놓고 산을 타는 훈련을 매일 하고 있는데, 경사도를 높여놓고 한 40분 정도, 30분, 40분 정도 걸으면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좀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따로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는 것보다 경사도를 높여놓고 올라가면 땀이 나거든요. 한 30분이 뭐야, 한 10분 넘어가면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땀이 나고 계속 걷다 보면 그 헬스장이라서 음악 소리가 있는데도 그 음악 소리도 맨날 똑같은 음악이어서 이제 귀에 거슬리시죠. 음악 속에서 거의 명상하는 효과가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샤워하고 명상을 하면 엄청 맑은 정신에 명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저를 훈련하는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그 훈련 속에서, 그 맑은 상태의 명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그림이 있다고 했죠. 과감하게 도전할 거. 그걸 상상하고 그게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년) 뒤에 우리는 살아있을 것이고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0년 후에는 그래, 내가 지난 10년 동안 참 열심히 살았고 되게 만족하는 인생을 살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끔 시간을 들여서 인생을 설계하시고, 이렇게 아침 시간에 그 인생을 상상 속에서 그 주파수와 공명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10년 후에는 그 모습에 가깝게 가 있는 거. 그래서 에너지를 높이고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꾸준히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 에너지 레벨이 높아졌을 때 했던 결정에 대해서 유지가 어렵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어쩌면 저랑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에너지 수준을 좀 높여놓은 대화일 수 있고, 유지가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지 않으면 다시 원래의 에너지 레벨로 돌아갑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그랬죠. 다음번 모임부터는 선생님들 제가 시작할 때 면담이랑 그다음에 끝날 때쯤 면담을 해서 시작할 때는 이 시스템 설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눌 거예요. 그리고 끝날 때는 그 시스템 설계대로 가고 있는지를 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듣기만 해서는 변화를 만들 수 없고 사전 사후 면담이죠. 사전 면담, 사후 면담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가면은 이제 연속적으로 가기는 어렵고 8주 하고 또 한 달 쉬었다가 또 8주 하고 한 달 쉬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8주 단위로 에너지를 집중하는 그런 훈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매번 한 달 쉬진 않고요. 8주 하고 한두 주 쉬었다가 또 8주 하고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여러분들하고 그 시스템을 좀 더 보강하고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는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해서 계속 뭔가 성장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금방 다시 원래대로 원래 에너지 레벨로 돌아가고 원래 패턴으로 돌아가서 그 까르마라고 하는 원래 운명 속에 다시 갇히게 되니까 같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에는 목표 해방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 달성에 한 단씩 더 다가가면 여기에 고무되어 더 큰 성공을 향해 박차를 가하리라 믿지만 심리학자들이 보기에는 발전을 이루기 무섭게 이를 편하게 쉬어갈 변명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목표 해방이라고 하는 건데요. 나 힘들게 일해서 성취했으니까 쉴래 뭐 이런 거죠. 제가 주말 강의하면 이 현상이 되게 심해져요. 주말에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강의를 하고 강의하고 집에 돌아오면 이제 8시 반, 9시 씻고 그럼 9시인데 그럼 그렇게 뭐가 먹고 싶어요. 나 너무 일주일 동안 수고했잖아 이러면서 그렇게 뭐가 먹고 싶고 근데 와이프가 항상 토요일날 저녁에 또 맛있는 걸 해놔요. 첫째가 기숙사에서 또 고3인데 기숙사에서 주말에 금요일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첫째 왔다고 그 엄마들은 첫째가 그렇게 좋은가 봐요. 둘째는 맨날 봐서 조금 수월한 것 같고 첫째 오면 막 코스트코에 가서 막 고기며 뭐며 잔뜩 사갖고 와서 하여튼 집에 오면 먹을 게 많이 있어요. 주말은 먹을 게 풍성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걸 먹으면 진짜 묘하게 그걸 먹으면 또 TV를 켜보고 넷플릭스에 못 봤던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이 욕구를 느끼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다시 그쪽으로 안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목표 해방이라 부릅니다. 내가 목표를 어느 정도 성취하면 이제 나 좀 쉬어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밀려오면서 그냥 와야 되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절제에 성공하면 전혀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런 성공이 순간적으로 상위 자아를 만족하게 한 후에 억압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는 막 살 거야 라는 자아가 있고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나를 건강하게 이끌어주는 자아가 있는데 건강하게 이끌어주는 자아를 한번 만족시켜주잖아요. 뭔가 절제에 성공하고 그러면 이 균형이 확 무너지면서 나도 만족시켜줘 막 이런 욕구가 한쪽에 막 살고 싶은 자아가 막 요동치면서 이쪽으로 기울어진다라는 심리학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걸 목표 해방이라 부르고 자기 절제력을 발휘해서 지금까지 억압했던 목표가 강해지면 온갖 유혹이 마음을 더 흔들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거부한 이유를 떠오르는 게 중요하다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내면 공간을 빼앗기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막 이렇게 이런 표현을 막 했던 적이 있는데 내면 공간이라는 게 뭐냐면 제 공간에 자꾸 그게 욕망이 됐던 두려움이 됐던 하여튼 제 마음을 뭔가가 자꾸 뺏어간다는 느낌이 들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쉬는 시간에도 그 생각하고 있고 뭐 잠자기 전에도 그 생각하고 있고 거기 그걸 막 자꾸 찾고 있고 막 이런 제 자신을 보면 내면의 공간을 빼앗겠다는 느낌이 확 드는 거죠. 원래는 강의할 때 선생님들 아이컨택하면서 이 강의에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내면 공간이 비어있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한다는 느낌이 제 안에서 유지돼야 되는데
제가 그게 욕망이 됐던 분노가 됐던 뭐가 됐던 거기 한번 빠지면 이게 이 선생님들하고 강의할 때 집중하면서도 수시로 빠져나가거든요, 의식이. 그럼 너무 강의하기 힘들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그래서 했던 그 이유가 그거예요. 공간을 빼앗기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나한테 공간을 뺏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다 나와버리겠어. 막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유죠, 그게 저한테. 그러면 이제 온갖 유혹이나 똑같은 그 상황에 또 빠지려고 할 때, 나는 공간을 빼앗기면 죽어버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다시 유혹에 빠지는 걸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거부한 이유를 떠올릴 수 있으면 유혹 허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너무 잘했어 라는 걸 강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목표를 위해 얼마나 발전한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날 운동을 빠지거나 공부하는 대신 놀러 가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내가 발전했는지를 생각하면 목표 해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고 이유를 떠올려라.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했는지. 자,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동기부여를 도와드리는 내용으로 구성을 했고, 그죠? 그래서 왠지 좀 내가 지금 하려는 걸 좀 과감하게 뜻을 관철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네. 그래서 긍정학원 지금 우리가 보는 세 번째 긍정파동에 대한 이야기 한 거예요. 긍정에너지. 그래서 조금 더 과감하게 결단하고 성취하고 참여하고 명상하면서 시각화하고 내가 이걸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에너지를 자기 안에 불러일으키는 작업을 한 거죠. 지금 종종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안에 갇혀있는 그런 틀을 사전에 깨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시각화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허리 펴시고, 시각화는 말씀드렸죠. 그 소스 필드 안에 나한테 익숙하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그런 여러 가능성과 주파수가 있다고 가정해 보시면 그 소스 필드라고 하는 곳 안에 그 가능성의 주파수와 공명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설명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마치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상상하고 그 상상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느낌에서 상상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뭐지? 라고 자기한테 질문하시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행복한 느낌으로 상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 연휴라서 한 주 쉬시고, 네, 그 다음 주는 우리 8주 모임의 마지막 모임 진행할 거고, 개별적으로 통화해서 모임 마무리하면서 면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10월 13일 모임 끝나고 나서 짧게라도 개별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포함해서 한 주 추석 연휴도 잘 보내시고 긍정생활 양식도 신경 써서 해주세요. 자, 오늘 모임 여기까지 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내세요. 마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추석 잘 수고하셨습니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